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계좌 관리,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트레이딩 할 때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기분에 따라서, 장에 따라서 들쑥날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 제가 아마도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좀 구체적인 예와 함께 말씀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계좌 관리법을 좀 잘 숙지하시고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서 트레이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돈이 계속해서 벌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을 엄청나게 잘 선별을 하고, 종목군과 어떤 섹터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한 다음에 그 가치를 믿고, 현재 그 가치보다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혹은 제 가치보다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날 때까지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의 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치 투자는 뭐 30% 이상, 50%, 100% 이상씩 수익이 나는 그런 방식이고, 대신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손실 중일 때는 가치 투자가 좀 어떻게 보면 멘탈의 그 강력함이 필요해요. 이 회사는 정말 괜찮은 회사고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다라는 그 분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갖춰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사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투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종목을 고를 때 엄청 이제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겠죠. 반면에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1%, 2%, 3% 이렇게 작은 수익이더라도 수익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빠른 순환을 통해서, 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씩 매일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한 달에 20% 수익이 얻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20%가 아니고 이게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5% 이상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런 복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회전율을 잘 활용해서 짧은 수익이더라도 그걸 빨리빨리 돌리는 게 중요한 게 트레이딩이 되겠고요. 그리고 뼈바르기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다가도 가끔씩 이제 쭉 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래량과 뭐 이런 이제 급등 직전의 자리들을 항상 공부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성공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단기간에 뭐 5% 이상, 10% 혹은 30%까지도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좀 되게 우연치 않게 그 차트가 좋아서 그 코로나 진단 키트주로 엑세스바이오를 샀었는데 그거가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그 경제놀자 방에 같이 그 당시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이렇게 100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싶어서 뼈바르기 매도를 계속 걸어놨는데, 이게 눌리질 않고 계속 달려서 이게 1000%까지 이제 수익을 보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많이 안 넣어놓은 상태라서 그렇게 버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쌓이는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끔씩 그렇게 대박 나는 것도 트레이딩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목차로 이제 룰렛을 통해서, 지난번에 뼈바르기 영상에서도 있었던 건데, 이 룰렛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거를 통해서 계좌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얼마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금액이 얼마인가, 그거에 따라서 계좌 관리 예시를 좀 들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라미딩, 자동 매도, 뼈바르기, 계좌 분리,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룰렛이에요. 룰렛은 카지노의 좀 대표적인 가장 심플하면서도 어떤 룰인지 잘 몰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룰렛을 보면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1부터 36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 하나에다가 요거를 걸면 이제 36배를 받을 수 있는 게 룰렛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달러를 걸었는데 여기서 딱 걸렸다? 그럼 한 번에 36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숫자에다 걸지 않고 요 숫자와 요 숫자 사이에 여기다가 그 칩을 올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그 칩을 맞게끔 걸어 놓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이렇게 걸어 놓으면 1과 2를 두 개를 다 걸은 거예요. 칩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요걸 절반이 됩니다. 36배가 아니고 18배가 돼요. 그래서 확률은 이제 요 숫자 하나에 걸었을 때보다는 이제 2배의 확률이 됐죠. 그 대신 베팅 금액 그것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놓으면은 1, 2, 4, 5에다가 걸은 거고, 이거를 4로 나는 이제 9배의 베팅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 걸쳐지는 곳에 베팅할 수도 있고, 요 숫자에다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요 줄에다가 베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3분의 1 확률이 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베팅 금액도 뭐 아까 요거는 36배였잖아요. 요거는 3배의 확률이 됩니다. 요것도 3배, 요것도 3배. 이쪽에다 거는 거죠. 여기다가 걸면 이거는 이만큼에다가 거는 거예요. 이만큼에다 거는 건데 이것도 3배씩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부터 18까지 절반이잖아요. 1부터 18까지의 숫자에 걸면은 이거는 2배. 이거는 이분과 아드. 그러니까 짝수와 홀수 여기다가 걸어도 2배씩 되겠죠. 요거 19에서 36도 걸면 이것도 2배가 됩니다. 근데 걸릴 확률도 그만큼 높겠죠. 근데 왜 빨간색에 걸 수도 있고 까만색에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까만색과 홀짝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그냥 배치되어 있는 그걸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홀수, 짝수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건 숫자가 1부터 36까지 있고 뭐 0과 00과 000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색깔이 있는 거가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홀짝 이런 거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걸면 그거를 이제 한쪽 방향에만 계속해서 건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짝수에만 나는 계속 걸겠다. 그럼 짝수에만 짝수에 하나를 걸고 따면 이제 2배가 돼서 2개 칩을 얻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 개를 거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홀수가 나오면 틀렸잖아요. 그럼 한 개를 잃게 되겠죠. 그 다음 판에는 여기다 2개를 걸어요. 2분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이기게 되면 4개를 총 얻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전 하나를 잃었었던 거랑 이번에 여기다 2개를 걸었기 때문에 이 총 3개의 그거를 내가 실제로 걸었고 다시 돌아온 건 4개가 되니까 1개를 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이거를 내가 딸 때까지 2배씩 올려가면서 이제 베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내가 한 개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룰렛을 만든 카지노 입장에서는 이런 확률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숫자나 이런 데 걸쳐지게 뭐 이런 식으로 걸지 않고 홀수, 짝수 이런 것만 계속해서 걸고 피라미딩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수익이 안 나겠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수, 짝수로 하면은 이게 50% 확률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49점 몇 프로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50%가 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0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는 내가 0에다가 하나를 걸고 그 다음에 짝수에다 하나 걸고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지면 코인이 두 개가 날아가죠. 다음 판에는 여기다가 또 똑같이 하나 걸고 여기에다가는 두 개를 거는 거예요. 그 총 나는 세 개를 걸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여기서 두 개를 건 거에서 이제 맞게 되면 이거가 총 4개의 코인을 다시 반환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손실을 봤었던 거랑 0에 놨었던 거 이걸 포함했을 때 약간의 손실을 내가 보게 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거의 본전에 맞춰질 수 있는 장치로 이제 그 홀수 짝수에다가 피라미딩으로 계속해서 거는 거예요. 1개 걸고 2개 걸고 4개 걸고 8개 걸고 16개 걸고 32개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홀짝이 이게 룰렛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판에다가 도는 건데 계속해서 홀수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확률적으로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본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러다가 가끔 0에 도달하게 되면 36배가 돼서 36배의 코인을 내가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배를 얻는 그러니까 그날 이 룰렛을 하는 동안에 0이 몇 번 나왔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금이 정해지는 구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고수들이 재미는 없지만 좀 확률적으로 이거를 따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카지노에서 0이랑 00을 넣어놨어요. 이게 하나씩 더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거는 000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씩이나 이 홀수, 짝수, 그 다음에 그 레드, 블랙 이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벗어나죠. 1 to 18 이것도 그렇고 이제 19 to 36 이것도 그렇고 다 이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러니까 0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카지노 입장에서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카지노에 가서 이런 방법으로 게임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그 의도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떤 이 룰렛에 대한 어떤 내가 실력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박판에서 그런 게 전혀 없이도 이렇게 통계적인 방법으로 내가 수익을 보는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 한쪽에다가는 이제 피라미딩으로 계속 쌓아가면서 만들고 한쪽에다는 수익을 볼 수 있는 0에다가 베팅을 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그 어떤 내가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되게 잘하는 룰렛의 실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가정을 들어서 되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이런 숫자에 대고 맞출 수는 없을 테니까 홀짝을 잘 맞추는 그 고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금액을 2분에다가 딱 걸었어요. 그래서 짝수에다 걸었는데 짝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금액의 그 재산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나는 잘해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 또 올인을 하는 거죠. 2분에다가 내가 가진 자산 2배가 된 그 자산을 여기다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맞췄어요. 실력이 좋으니까. 그럼 4배가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배가 되고 8배가 되고 16배가 되고 막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겠죠. 근데 한 번 지면, 한 번 틀리면 그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잃는 구조인 거예요. 계속해서 올인을 하게 되면 이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36배가 되면서 이걸로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게 되면 다시 한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피라미딩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높은 금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개 걸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 걸고 1개 걸고 4개 걸고 1개 걸고 8개 걸고 1개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면 다시 그걸 싹 챙기고 다시 1개 걸고 1개 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 2% 이렇게 조금씩 이제 수익을 보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개 걸었는데 여기서 맞춰서 2개를 따냈다.
뭐 2개 걸었는데 맞춰서 4개를 따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수익을 보다가 가끔씩 이런 게 터지면서 36배씩 쭉쭉쭉 이제 수익이 챙겨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적인 어떤 아니면 이 딜러의 어떤 트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실력이 전혀 없더라도 그런 거 간파해내지 못하더라도 수익을 결국은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피라미딩이라는 게 생각보다 금방 불어납니다. 이게 2배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홀수가 계속해서 한 예를 들어 10번의 홀수가 나왔다. 이제 그럴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10번만 연속으로 한쪽 방향이 나오게 되면 2의 10승은 1024잖아요. 그러니까 1024개 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돈이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걸 주식에다 활용해서 호가창에다가 피라미딩으로 쭉 이렇게 쌓아서 매수를 걸어 두시면, 제가 실전 영상에서 그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 그 영상도 올려놨었는데 그것도 한번 봐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식에 접목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 걸 조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게 확률적 사고와 도박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쪽에 그 확률을 걸고 하는지, 이거를 주식으로 녹여보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는 거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매매해야겠다, 이게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바로 반등하는 경우는 내가 1차 매수분만 수익이 날 테니까 이제 수익금은 작겠지만 이제 견디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다음번 매수할 때는 다시 1차 분만큼 매수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순환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바로 반등이 안 하고 한 번 더 누르고 간다. 그럼 2차 매수분까지 하고 가면 1차 매수분에서 바로 안 갔지만 2차 분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분할 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같이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두 번째 산 거랑 첫 번째 산 거랑 이 비중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똑같은 비중으로 1대1, 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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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1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1대 2대 4대 8대 16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피라미딩으로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치 투자 같이 어떤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는 거는 같은 비중으로 계속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때는 뭐 3분할 혹은 2분할 혹은 뭐 4분할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3분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1대 1대 2로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평균 단가가 쭉쭉쭉 쫓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파동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이 내려갈 때가 돼서 이제 사도 되겠구나, 많이 내려왔구나 했는데 거기서 나락을 가는, 그러니까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실 있고 지하 2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뭐 지하 4층도 있고 막 그래서 막 지구 멘틀 뚫고 외해가 내해까지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는 타점을 잘 잡고 그거를 분할로 나눠서 사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 거를 확률적으로 반등의 확률이 되게 높은 곳에서 샀는데도 그게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절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감에 거는 막 급등주 막 따라잡고 상따하고 막 상한가 가고 있는 거에 그거를 막 따라서 사서 그 다음날 갭 뜰 거를 생각하면서, 물론 그거 갭이 많이 뜹니다. 상한가 간 다음날 갭이 뭐 5% 이상 또 상한가 연속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뭔가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나름 많이
수익을 짧은 기간에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 대단히 잘못된 매매법이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감에 걸었을 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룰렛에서 계속해서 올인 했었던 사람처럼 이제 뭐 단기간에 쭉쭉 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한가 간 다음날 뭐 하한가를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한가 간 다음날 뭐 이제 갭 하락을 뭐 10% 이상으로 시작하고 뭐 이런 경우에 10% 이상 갑자기 손실을 보고 하루 만에 이걸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있냐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반등하면 다행인데 마이너스 10% 갭 하락을 하고 시작했는데 더 하락을 해서 막 마이너스 20%까지 막 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막 전 재산 막 올인 한 상황에서 혹은 미수나 이런 것까지 사용해서 막 그 상한가 따라잡기로 단기간에 큰 돈 벌겠다고 그렇게 하면 단기간 뭐 운이 좋으면 뭐 쭉쭉 엄청나게 벌 수도 있겠지만 한번 삐끗하면 확 이제 계좌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에 걸고 이렇게 위험한 매매에 무리하게 비중을 두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까지 견딜 수 있냐, 내가 그거를 기준으로 좀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종목이 여러 개,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한 증권회사 안에서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안에 예수금을 이제 다 각각 넣어두면 그 계좌 안에서는 몰빵이 되는 거죠. 몰빵이 되더라도 그게 실제로 몰빵이 아니고 내 재산을 이미 다 분할시켜 놓은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혹은 이제 단타 종목, 단타 계좌, 뭐 스윙 계좌, 중장기 계좌, 가치 투자 계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 종목에 들어가는 이제 그 계좌에 이제 비중을 딱 정해 놓는 거예요. 내가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한 종목에 얼마를 사야겠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제가 이따가 예까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 손절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의 좋은 확률 있는 데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백두 기준선이라든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구름대, 뭐 장기 이평, 피보나치, 피봇, 뭐 디마크 아니면은 거래량 터진 어떤 기준봉의 절반 혹은 기준봉의 3분의 1 뭐 아니면 전저점 뚝배기에서 나왔었던 전저점 저항을 그다음에 위에 있었던 저항을 돌파했다. 그리고 나서 지지를 했다. 아니면 상승 추세인데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았다. 아니면 뭐 5일선 키스 기법 주식 트레이더님의 아니면 뭐 21선 기준으로 뭐 한다거나 이제 이런 선을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뭐 이런 것들 막 그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지표들, 이제 화살표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나만의 기준을 삼아서 그 매수의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급등하길래 사면 안 되고 급등을 이미 해버린 상태면 늦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급등을 했으면 이제 뭐가 확 거래량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눌릴까? 다음에. 그래서 눌림에 잡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이제 그 기준을 세워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차트를 통해서 봐볼게요. 일단 백두 기준선 혹은 장기 이평선 이런 걸 기준으로 뭐 SHD라는 종목을 봐보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계속해서 여기서 저항 백두 장기 기준 2년 기준선이거든요. 이 보라색이 여기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고 뚫었다가 저항 맞고 내려오고 뚫었다가 저항 맞고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이때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이때 거래량이 2021년 초에 한번 이렇게 확 터졌다가 그러면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뚫었으니까 근데 또 눌린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또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번에도 이때만큼 아니지만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쐈습니다. 그렇게 쐈으니 와 이제는 달리려나 보다. 그리고 여기서 사면 꼭지에서 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서
샀더라도 그 다음날 이렇게 막 갭 하락을 했다가 또 양봉이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쫓아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눌림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눌림이 기준이 뭐냐? 여기서 살 수도 있겠죠. 여기 백두 5일 기준선, 20일 기준선 여기서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구름대에 터치했을 때, 뭐 이때를 기준으로, 이건 좀 구름대를 기준으로 하긴 좀 어려웠겠네요. 그래서 여기 백두 장기 기준선 여기에 닿았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눌림이 왔다 생각하고 여기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그 기준을 또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뚝배기를 깼는데 여기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이죠. 그 뚝배기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될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반등을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확률을 보는 거죠. 아,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이 하락을 하는 뚝배기까지 여기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 계속해서 저항이 있었던 이 중요한 라인인데 그거를 깨고 여기서 사람들 다 손절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반등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여기서 양봉 거래량은 많이 터졌는데 음봉 거래량은 뭐 여기서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이제 크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아직도 물량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백두 기준선 했을 때 요날 만약에 이때 샀으면 이게 깨졌을 때 이때는 손절을 하거나 이때 뭐 뼈바르기로 이때쯤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이거는 그걸 깼어요. 깨고 다시 반등을 한 거니까 만약에 지금 매수 관점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본다고 하면 이제 손절이 엄청 짧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 조금만 더 깨지면 아 다시 음봉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뭐 1% 손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해볼만 하겠죠. 그러면 난 기준을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나 아니면 구름대로 잡겠다. 그러면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최대한 이런 구름대에 가까웠거나 아니면 그 기준선에 가까운 데서 사면 내가 견뎌야 하는 손절의 그 폭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이 짧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이렇게 쭉 할 수도 있고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죠. 흘러내리면 짧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구름대 깨졌네 그리고 손절하고, 아니면 기준선 깨졌네 이러고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되는 건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그러면 익절은 길게 되는 거죠.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그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피보나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겠다. 제가 이 차트 만들어 놨었던 건 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고 제가 링크를 가능하면 다 걸어 드릴게요. 이건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 요 분홍색 여기가 382 지점이거든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지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382가 지지가 되게 잘 일어나는 피보나치에서 아주 확률 높은 자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걸 뚫어 올렸으니까 지금 여기 다시 오면 이건 좀 폭이 좀 사실 길어요. 지금 매수 타점은 아니고 요때가 매수 타점인 거죠. 아니면 요때가 매수 타점이고, 아니면 요때 매수 타점이었던 거죠. 이렇게 왔을 때 382 도달했네? 그럼 여기서 사보자. 그래서 밑으로 뭐 1%라도 빠지면 그냥 손절하고 반등을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기준을 삼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자리에서도 내가 이렇게 확 내려왔을 때 여기 382 근처니까 여기서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살짝 깨졌으니까 여기서 손절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게 뭐 1%, 2% 정도 잡았을 때 손절가까지는 터치를 안 했다면 이만큼의 반등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선을 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거래량 이렇게 터졌었던 이런 날의 시가 이런 것들 기준을 할 수 있겠죠. 46,000원 정도의 이게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때 이 세력 중앙차선을 건드렸네요. 건들고 아마 이때 건드렸으니까 이 뚫고 위에서 마감했으니까 뭐
세력 중앙차선 이게 뚫고 위에서 마감했으니까 경고나 뭐 이런 게 아마 붙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훅 빠졌죠. 그리고 나서 요게 그 들어왔었던 대량 거래량의 시가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고 또 반등하고, 여기서 반등 못하고 여기서는 이제 깨졌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때 거래량이 좀 다시 나와주면서 이제 터틀 매수 구간이 들어오고, 이때 거래량이 와 함께 쭉 다시 반등을 해주는가 싶었는데 다시 눌리고 다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많은 지침들이 보여요. 개미들이 여기서 엄청 물려 있구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젠 올라가야지, 이젠 올라가겠구나, 여기서 이젠 올라가겠구나, 근데도 또 내려간 거예요. 이젠 올라가겠구나,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내려가냐, 저항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이제 내가 본전이 거의 왔는데 자꾸 내가 본전은 안 주고 혹은 수익은 안 주고 자꾸 내려가니까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힘이 강하니까 이거를 내가 사는 어떤 매수 주체가 있다면, 같은 가격에 내가 어쨌든 올릴 거야 라는 그 큰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많이 물량을 모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위로 쫙 쏠 때 수익을 보고 던지는 그런 개인들의 물량을 요 밑에서 최대한 받아야지 싸게 사는 거지. 이게 위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던지는 개인들 나오면 이제 그 올리는데 돈도 많이 들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이제 이 주포라고 말하죠. 이제 그런 올리려고 하는 그런 주체가 최대한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하락 추세선을 살짝 뚫어주는 듯 했는데 거기서 또 왕창 또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완전히 다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요 화살표가 멀티 침체 양봉이잖아요. 이제 멀티 침체 양봉이 떴다는 얘기는 과매도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내릴 때까지 내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기준으로 이제 반등을 살짝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는 소강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화살표가 3개, 4개, 5개 뜨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이걸 쫙 뚫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요 기준, 여기서 시가 이거를 기준으로 손절하겠다, 혹은 그렇게 하면 이거 꽤 기니까 여기서의 절반까지, 이 정도까지를 내 기준으로 하겠다, 혹은 뭐 아까 전에 구름대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요게 구름대는 구름대 살짝 위란 말이에요. 그럼 구름대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손절 엄청 짧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 이렇게 올랐으면 여기까지는 내려오고 그다음에 한번 좀 쉬었다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분석하면서 높은 확률의 이 자리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어떤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손절을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나는 마이너스 5만원 됐는데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뭐 마이너스 1000만원 됐네, 이번에 손실 좀 큰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그 그릇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내 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투자 금액,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최대한 견딜 수 있는 손절 금액을 제가 적어 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한 종목에 들어가는 최대 비중을 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5만원 손실 나면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러신 분들은 한 종목에 250만원을 이제 매수하는 걸로 기준을 삼으시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단타 계좌를 다 분리해 놓고 거기 예수금을 넣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250만원을 넣어놓는 거죠. 혹은 나는 10만원까지는 뭐 손절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500만원을 맥시멈 한 종목에 들어가는 단타 비중으로 삼으라는 거죠. 혹은 이제 50만원이 되면 2,5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1000만원까지도 견딜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한 종목에 5억 원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만큼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전 재산이 아닌 거죠. 이미 여러 재산들이 많이 있는 와중에 한 종목에 뭐 1000만원 정도야 뭐 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뭐 자산이 어마어마한 분이겠죠. 슈퍼개미들은 아마 이게 뭐 억 단위 단타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수준은 당연히 아닌데, 그런 분들은 1000만원까지도 이제 손절 안 하고 견디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한 방에 사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3분할 예시를 들면 1대 1대 2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대 1대 2라는 거는 이거를 4로 나누는 거예요. 4로 나눠서 250만원 기준으로는 한 번 1차 매수분은 62만 5천원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매수분은, 그러니까 그 반등을 안 하고 밑으로 더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2차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62만 5천원을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손절 직전 뭐에 왔을 때 125만원을 사는 3분할로 이런 식으로 1대 1대 2, 500만원일 경우에는 125, 125, 250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그냥 요 손절가를 기준으로 2% 손절을 계산을 한 거예요. 2%라는 말은 여기 맥시멈 이 125만원까지, 그러니까 전체 맥시멈 금액의 2%가 손절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꼭대기에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작으면 그 견딜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비중을 확 실어버리면 평균 단가가 그냥 쭉 쫓아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꼭대기에서 사는 건 하면 안 되고, 최대한 눌림에 이제 사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3차 매수까지 안 가고 반등이 나오기를 항상 기대하셔야 됩니다. 1차 매수만 하고 반등이 나오는 거를 목표로 타점을 잘 잡으시고, 혹은 2차 매수까지 하는 거를 이제 전제로 타점을 잡으시면 좋고요. 3차 매수까지 가는 경우는 약간 타점을 잘못 잡았는데 이거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금액을 확 투자를 해서 이제 빨리 이걸 손실 보지 않고 수익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나 2차에서 나는 상승을 보는 거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시면서 타점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걸 한번 더 봐보면, 한 종목에 5억 들어갈 수 있다. 와, 이제 이런 분들은 한 종목 1차 매수분에 이제 1억 2,500만원을 두 번 나눠서 하고 마지막에 2억 5천만원을 사야도 되는 거죠. 이제 금액이 좀 너무 크다, 단타에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얘기하냐, 이거는 그냥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서, 여러분들 제 채널에 이걸 듣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재력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 안에서, 요 비슷한 언저리 안에서 이제 잡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혹은 나는 100만원 가지고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25만원, 25만원, 5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매수를 했는데 이제 상승하면 2% 혹은 1%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온다고 하면, 25만원 들어가면은 이제 2,500원이 1%잖아요. 2%가 되면은 5,000원이 되는 거죠. 그거 수익으로 무슨 그거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수익을 보고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이게 작은 금액이 그냥 큰 금액 되면 그냥 이게 다 똑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중은 태우면 됩니다. 근데 비중부터 먼저 태우기 시작하면은 이런 1000만원, 500만원 뭐 이런 손실들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깡통이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미수를 쓰게 되고 막 신용을 쓰게 되고 대출 받고 이러다 보면 이제 깡통을 차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지 됩니다. 단기 매매는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윙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 스윙으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단타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단타를 하려면 이렇게 제가 영상 여기다 올려놓고 제가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제 뼈 바르기, 피라미딩, 계좌 분할,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계좌 관리를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 영상에서 일단은 사실은 먼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피라미딩으로 매수하는 거는 단타 할 때 저는 꼭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단타에서도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후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요즘 종종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그 평균 단가를 낮춰서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거나 혹은 본절에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불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회전율을 높여서 계속 한다는 얘기는 이게 다 그 복리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잘 불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많은 지인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채팅방,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또 추가적인 소통을 이루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리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다 같이 공부하는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 투자적인 관점도 이제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